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앞서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기존에 저희 이제 AWS 관련된 테크 캠프라던가 빌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의 특정한 서비스들 혹은 어떤 아키텍처를 직접 구현을 하시는 실습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환경 혹은 이제 워크샵 스튜디오에서 어떤 걸 만들어서 AWS 계정을 발급받아서 어떤 특정한 솔루션을 만들거나 특정한 서비스를 세팅을 해보시거나 뭐 네트워크를 만지거나 이런 실습들이 익숙하실 텐데 이제 오늘 진행하는 실습은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AWS의 많은 서비스들과는 다르게 Q 디벨로퍼 같은 경우는 AWS의 서비스지만 기존의 뭐 EC2라던가 S3라던가 뭐 RDS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어떤 이제 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코딩 어시스턴트 툴 혹은 이제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붙어서 사용하는 툴이다 보니까 AWS 어카운트가 필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쓰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냥 간단한 보조 도구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오늘 이제 세션을 통해서 제가 의도하는 바도 그거가 좀 크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은 AWS 서비스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Q 디벨로퍼라는 어떤 생성형 AI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본다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로는 생성형 AI 기반의 툴이다 보니 문제가 제가 진행하는 것과 여러분이 진행하는 거의 답변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생성형 AI 모델에다가 뭐 A라는 질문을 했을 때 A-라는 답변을 저에게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A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동일한 답변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똑같이 따라해서 뭔가를 만들어야지가 목표가 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진행하는 내용을 보시고 아마존 Q 디벨로퍼는 저런 기능이 있고 이런 상황에선 어떤 답변을 하는구나. 나의 개발 환경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배워본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A-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A-라는 답변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다른 답변을 받더라도 문제를 해결을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것은 AWS 계정이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환경, 뭐 예를 들어서 랩탑 환경일 수도 있고요. 리모트 개발 환경일 수도 있고요. ID 툴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VS 코드 혹은 인텔리제이 혹은 일부의 경우 이클립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이제 VS 코드 서버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보여드리면 여기 좌측에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는 창에서 아마존 Q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전이 1.78이고 라스트 업데이트가 어제입니다. 예, 어제 맞죠? 어제 4시 10분에 업데이트 된 게 마지막이고요. 어제 4시 10분이 아니라 6월 24일 버전이 제일 최신일 겁니다. 1.78.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 뜬, 여기 네, 원데이 오고 어제죠. 어제 나온 게 1.78이 제일 마지막에 업데이트 된 거라서 요거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좌측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는 탭에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Q라는 거를 형상화한 아이콘이 있고 누르게 되면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장표와는 텍스트가 조금은 달라졌지만
똑같습니다. 퍼스널 어카운트, 컴퍼니 어카운트가 프리 계정 혹은 프로 계정 로그인하는 창입니다.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하시면 되냐면요. 위쪽에 퍼스널 어카운트라는 거를 눌러주시고 컨티뉴 눌러주시면 이제 오선티케이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이 뜨면서 요런 빌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달라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Proceed to 브라우저 누르시게 되면은 요런 웹사이트를 나는 오픈을 할 거다라고 됩니다. 오픈을 하시면 네, 요런 창이 뜰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WS 계정이 그러니까 AWS 서비스 계정이 아니고요. 빌더 아이디라는 거를 만드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마우스를 좀 잘 보이게 했고요. 빌더 아이디가 없으신 경우에는 새로 여기서 만드시면 되고요. 이미 있으시면 빌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 있으니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저도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되고 이제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내부 로그인 방식이 있어서 조금 다르게 작성을 해봤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화면이 뜨냐면 요런 아마존 큐 디벨로퍼의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할 거냐 라는 창이 뜹니다. 허용 눌러주시면 네, 됐고 요거 닫아주시면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제가 창이 조금 다르게 떴는데 큐 챗이 먼저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에크놀로지 이런 거 치시면 되고요. 혹시 요거가 활성화가 안 되시는 분은 저희 그 질문창에 질문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진행하면서 뭐가 안 되면은 진행을 멈추고 다 봐드리지는 못하는데 요게 안 되면 오늘 실습을 아예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니까요. 혹시나 큐디벨로퍼 익스텐션 혹은 큐디벨로퍼 플러그인 설치가 안 되거나 로그인이 안 되거나 뭐가 뭔지 모르겠는 분은 꼭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 네. 지금 1분 정도만 제 3시 5분까지만 질문을 좀 기다려보고 안 올라오면은 모든 분께서 다 설정이 완료되신 걸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5분이 됐으니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채팅창에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갖고 워크샵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보여드린 페이지가 이 페이지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설정 및 구성에서 자체 AWS 계정에서 워크샵 실행하기 혹은 AWS 빌더 아이디 설정까지 완료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하려면 여기까지는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터미널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한꺼번에 확인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 계정 생성까지 완료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로그인 되신 분은 바로 채팅창 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쓰시면 되고 제가 조금 보기 쉽도록 우측으로 요거를 옮겨 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보시기 편하시려면 VS 코드 환경에서 오른쪽으로 좀 옮겨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Q 디벨로퍼를 설명을 드릴 때 여기 안 뜨네요. 잠시만요. 채팅창이 이렇게 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지금 이 익스텐션 보시면 어제 업데이트 됐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창을 좀 키워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따라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변경사항으로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됐어요. 과거에는 이 기능이 QCLI에만 제공을 해드리는 기능이었습니다. 과거라고 하기에도 좀 뭐한 게 이거 QCLI에도 모델 선택하는 기능이 나온 지 아마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됐을 거고요. ID 툴에서도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끔 기능이 지원된 지가 딱 일주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드리는 모델은 클로우드 소넷 3.7과 클로우드 소넷 4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거 고르시면 되는데 당연히 4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4를 쓰시고요. 요 버튼은 옛날에도 있었었고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넘어가고요.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가 하나가 있고 최근에 이제 MCP라는 어떤 프로토콜이 화두가 되면서 다양한 생성형 AI에 MCP를 추가를 해서 쓰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환경 설정 아이콘이 떠 있어요. 그래서 Configure MCP 서버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눌러보시면 아마 쓰시고 계시다면은 몇 개가 있으실 거고 저는 이제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추가를 했는데요. MCP 서버를 추가할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QCLI에서만 지원을 하다가 IDE 툴에서도 지원을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CP 서버 추가하셔갖고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MCP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계실 텐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준말이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아마존 Q 디벨로퍼라는 생성형 AI 기반의 예를 들어 챗봇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그 챗봇 시스템에 MCP, 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션이라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MCP 프로토콜 스펙을 제가 저장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QCLI나 Q 디벨로퍼의 ID 툴 채팅 기능에 질문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노션에 써줘 라고 하면 기존의 MCP 서버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으면 노션이 뭔지는 알겠지만 노션에 쓰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안 될 확률이 높았는데 MCP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툴들을 적어 놓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노션으로 올려줘 했었을 때 MCP 프로토콜만 맞춰져 있으면 얘가 MCP를 통해 노션에 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정말 많이 올라가게 돼요. 노션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MCP 서버들을 붙여놔서 활용을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MCP 서버를 추가하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죄송하게도 지난주에 추가된 기능이라 저희가 좀 준비할 시간이 좀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MCP 서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거 꼭 활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 간단하게 UI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여기 코드 2의 요약. 그래서 개발자분들 혹은 비개발자라도 나는 코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Q 디벨로퍼를 기본적으로 잘 쓰실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Q 채팅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네, 원래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좌측에 Q 아이콘이 있었는데 그거 누르셔갖고 오른쪽에 갖다 놓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채팅창이 뜨고 한글로 안녕 물어보면 답변을 합니다. 어떤 이제 생성형 AI 관련자께서 뭐 고마워라던가 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써봤습니다. 예. 이렇게 한글로 잘 동작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잠깐 보여드려 봤고요. 이런 식으로 채팅을 하면서 물어보시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혹시 서비스 약관 화면이 표시가 되시면 에크놀로지 버튼 누르셔갖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Q에 특별한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여기서 슬래시 누르게 되면은 조금 다르죠? 데브 테스트 리뷰 독, 오늘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트랜스폼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바의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단넷 크로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리눅스로 포팅을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실습에 이게 포함되지는 않아서 제가 가볍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요. 뭐 헬프나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뭐 도와주는 기능이고 세션 클리어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요거 말고도 몇 가지 기능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QCLI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슬래시를 눌러서 여러 가지 에이전틱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골뱅이 누르시면 아까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특정한 파일을 참고를 하거나 특정한 컨텍스트를 참고를 할 수 있게 고정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딱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 실습은 해보겠지만 골뱅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면은 레퍼런스 all 코드 인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지금 열려 있는 워크스페이스 폴더 내부에 있는 모든 구성사항 파일들을 참고해서 답변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쓰시려면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세팅에 인덱스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 워크스페이스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내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파일들을 어떤 식으로 청킹하고 어떤 식으로 맥스 파일 사이즈를 가져갈 거고 인덱스 사이즈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정의를 해 놔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기본값은 조금 다르실 겁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활성화 시켜 주시면은 이제 내부에 있는 소스 코드들이나 리드미 문서 뭐 혹은 여러 가지 설정되어 있는 값들을 보고 얘가 답변에 참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따가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눌렀을 때 이런 게 되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골뱅이도 이렇게 쓸 수 있고 파일, 폴더, 기타 작업 공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네요. 닫았을 경우에 어떻게 여느냐 이런 거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있고, 혹은 뭐 상태 표시줄에서 이런 식으로 오픈 챗 패널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뭐냐면 에이전틱 코딩이라는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틱 요 dev나 이런 것들은 에이전틱 기능이고 요거는 에이전틱 코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채팅을 통해 추천받은 코드들이나 작성돼야 되는 일들을 이제 바로바로 파일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끄면 에이전틱 코딩이 꺼지게 되고 AI가 나 대신 코드 수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끄고 쓰신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 고쳐줘라고 했었을 때 이 아마존 큐 디벨로퍼 채팅 기능이 바로바로 코드를 추천을 한 걸 파일에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반영하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반영을 하거나 혹은 복사 붙여넣기를 하거나 해서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키시면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물론 언두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키고 쓰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내 허락 없이 코드를 건드리는 게 싫거나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경우엔 이거 끄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프로젝트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자, 뭐 하나만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저희 그 워크샵 페이지에서 자체 AWS 계정에서 워크샵 실행하기에 IDE 구성하기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전 요구사항에 Git이랑 자바랑 메이븐 깔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까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개발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개발 안 하시거나 좀 새로운 환경에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Git이랑 자바랑 메이븐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설치하시기 귀찮으시면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VS 코드나 코드 서버 혹은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터미널을 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터미널에서 Q라고 치시면 지금 QCLI가 깔려 있는 경우 이렇게 Q가 구동이 됩니다. 만약에 깔려 있지 않거나 로그인이 안 돼 있는 경우는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깔려 있지 않으시면 뭐 굳이 설치하실 필요는 없는데 오늘 실습 도중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아마존 Q CLI에다가 뭘 물어봐라 하는 내용들을 동일하게 채팅에다가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CLI를 어떻게 쓰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제가 켰습니다. 그래서 혹시 메이븐이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키면 됩니다. 저는 메이븐을 설치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네요. 네. 그래서 혹시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은 QCLI를 통해서 혹은 QChat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QCLI나 QChat팅이 요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CLI 확인하겠다, 뭐 확인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제가 쉘 스크립트에 대한 권한이 이 아마존 Q CLI나 QChat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실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메이븐을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스템 정보를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권한을 내가 함부로 받을 순 없으니 사용자로 하여금 런을 돌리게 하거나 명령어를 보고 리젝을 할 수 있게끔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런을 한번 해볼게요.
쉘 스크립트의 결과가 이렇구나 라고 쭉 뜨고, 이 환경은 아마존 리눅스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존 리눅스에 맞는 메이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쉘 스크립트 명령을 통해서 자바 버전을 나는 할 거야 라고 물어보네요. 런 하게 되면 네, 저는 자바가 코레토 17 버전으로 잘 깔려 있고요. 자바 설치되어 있으니까 메이븐 설치할 건데요. 아마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미나 apt get이 아니고 DNF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쉘을 수행할 건데 아까랑은 좀 다르죠? 여기 앞에 지금 화살표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얘는 시스템을 건드리거나 좀 위험성이 있는 거다라고 저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DNF 인스톨을 할 겁니다. 런을 하면은 전 이미 되어 있어서 사실 금방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안 되어 있었다면 쭉 설치가 이루어졌을 거고요. 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설치된 버전이 뭔지 확인을 해볼 거라서 메이븐 버전 누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3.8.4 메이븐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쁘게. 생성형 AI들은 참 이모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CLR을 통해서 이런 거를 물어보고 하면 되고, 에이전틱 코딩 끄는 법, 키는 법은 여기 좌측, 채팅창 좌측 하단에 이런 식으로 요 주석같이 생긴 거 누르시면 되고요. 터미널에 인텔리제이는 설치할 필요가 혹시 제가 답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답변을 드렸고,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도 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환경에 대해서 세팅을 다 하셨고, 하나 더 좀 해주셔야 될 게, 요거는 지금 오늘 저희가 QWas라는 앱을 만들 거라서 지금 여기 아마존 Q 개발자 워크샵 QWAS 웹 구축하기에 IDE 구성하기에 들어간 이유가, 물론 기시나 자바나 메이븐을 설치를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 여기 보시면은 코드 저장소 복사 및 요구사항 설치라고 해서 워크샵.zip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 내부에 지금 자바 스프링 기반의 프로젝트가 있고요. 지금 타임리프였나? 그거를 이용을 해서 UI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좀 구성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 갖고 VS 코드나 인텔리제이에서 오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를 다 받았고요. 지금 VS 코드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셔도 되고 파일 오픈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VS 코드나 코드 서버나 인텔리제이의 프로젝트 폴더로 요걸 좀 열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부터 진행을 하게 될 내용은 여기 있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QWas에서 저희가 프로젝트 압축을 해제를 하는 것까지 꼭 수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xml을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을 열어보시면 저 지금 잠깐 닫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아마존 큐 채팅창에 보시면은 여기 @pin 콘텍스트 옆에 아무런 파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일을 하나 열게 되면 현재 열려 있는 파일을 라는 컨텍스트로 참고를 하겠다라고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는 지금 제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핀 콘텍스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폼.xml을 열게 되면은 액티브 파일이 뭔가 있어서 내가 지금 콘텍스트로 열려 있는 파일을 참조할 거야 라고 되어 있고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폼.xml 파일을 내가 지금 액티브한 파일이라고 인식을 해서 얘가 이걸 보고 있고 채팅 기능을 만약에 이용을 하면 얘를 참고해서 확인을 하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싫으면 이거 X 누르시면 되는데 네, 그냥 냅둘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진행할 거는 코드 이해 요약에서 작업 1, 태스크 1의 아마존 큐에 대해 알아보기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큐에 대해 알아보기에서 활동 4번에 보시면 구성 파일 분석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어떤 파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 pom.xml은 주요 구성 요소와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거 그냥 복사해서 저도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열려 있고요. 네, 물어봤습니다. 네, 생성형 AI는 이모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모지를 통해서 아주 예쁘게 보고서 같이 형태를, 죄송합니다. 제가 사이트가 새로 고침이 돼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됐고 제가 지금 사이트가 새로 고침돼서 다시 폼.xml 파일을 여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워크샵 사이트에서 코드 이해 및 요약의 작업 1의 아마존 큐에 대해 알아보기라는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1번, 2번, 3번은 이미 진행을 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열려 있는 파일이라던가 혹은 특정한 파일을 지정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파일 분석하기에서 할 일은 현재 프로젝트 압축을 풀었을 때 나오는 가장 루트 폴더에 위치한 폼.xml 파일을 파악을 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은 폼.xml 파일의 주요 구성 요소나 기능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폼.xml 파일을 열어놨고요. 이렇게 탭에 보시면 폼.xml 파일이 열려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액티브 파일 목록에 폼.xml 파일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되면 얘가 생각을 막 하다가 이 폼.xml 파일은 스프링부트 기반의 단어 추측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메이븐 프로젝트 설정 파일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구현되어 있는지 기능을 분석을 쭉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답변하는 내용이 동일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숫자라던가 버전 같은 것들이 웬만하면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폼.xml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스프링부트의 버전이 2.7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쭉 파악을 해서 아 이거 스프링부트 프로젝트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했을 거고요. 그룹 아이디는 com.amazon, 프로젝트명은 qwords 서비스, 의존성, 그러니까 디펜던시 구성이 뭐가 되어 있는지 여기 폼.xml에 하나하나 모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핵심 의존성이 있는지 쭉 나래비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템플릿 엔진은 뭐고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도고 AWS랑 통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유틸리티, 롬복 같이 뭐 어노테이션 코드를 좀 간소화해 주는 것도 있고 제이슨 처리도 있고 쭉 리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이나 뭐 새로운 멤버로 합류를 했을 때 코드를 받았어요. 근데 코드를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몇 날 며칠 좀 돌려보면서 설명도 듣고 리뷰도 하고 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뭐 폼.xml 파일이 됐든 리드미 파일이 됐든 생성형 AI에게 물어봐서 이미 코드를 알고 있는 나만의 비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네한테 물어보면은 엔간한 건 다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위에 물론 나와 있지만 내가 대충 읽어서 스프링부트 버전을 몰라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스프링부트 버전은 현재 몇이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주어를 명확하게 쓰지 않았죠? 스프링부트 버전이 현재 몇인지 물어봤는데 이 프로젝트의 스프링부트 버전을 물어본 건지 현재 지금 외부에 나와 있는 최신 버전이 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충 처음에 대답을 하다가 아 최신 버전은 3.x 때인데 얘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얼마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2.72로 상당히 오래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해주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코드 작업을 하기 전에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예전 담당자 찾아가거나 코드를 잘 아시는 분들을 붙잡고 물어볼 필요가 없이 생성형 AI에 물어보면 이제 정말 잘 이해하는 나만의 비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문을 하셨을 때 여기 채팅창에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과 있었고요. 제가 추가 질문을 했을 때도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뭔가 있네요. dev 파일 guidance.md 대충 유추를 해보자면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얘가 뭔가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할 때. 그걸 한번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 다음 섹션 프로젝트에 대한 규칙으로 아마존 큐 강화하기를 할 건데 지금 여기 명령어에 있는데 이거 무시하셔도 좋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좌측 상단에 익스플로러 혹은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폴더 구조, 프로젝트 구조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압축 풀었던 내용 중에 .amazon q라는 폴더가 최상단에 존재할 겁니다. 다시 한번요. 좌측 상단에 익스플로러 파일 뷰로 가시면 저희가 압축 풀었던 프로젝트의 최상단 폴더에 .amazon q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룰스라는 폴더 밑에 dev 파일 가이던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부 파일의 가이던스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마존 Q의 디벨로퍼의 채팅 기능은 이 아마존 Q 폴더 밑에 룰스 밑에 있는 MD 파일들을 참조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은 아마존 Q 디벨로퍼를 통해서 생성형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팀 차원에서의 가이던스라던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여기에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연어로요. 물론 어떤 룰들이 있는지 뭐 영문으로 여긴 쭉 적어놨습니다. 뭐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하이썬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렇게 작성이 쭉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이던스 라인이 있고 저는 새로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context.md 라고 만드시고요. 저희 워크샵 진행을 하시다 조금 아래에 보시면은 아마존 Q 룰스 밑에 프로젝트 컨텍스트라는 MD 파일,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어서 요거 추가해라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면은 자, 우리 Q워즈라는 프로젝트 게임 컨텍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워들과 유사한 단어 추측 게임으로 아래에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자연어로 쭉 기재를 한 겁니다. 플레이어는 영문으로 6글자 단어를 추측하기 위해서 5번의 시도가 있는 게임이고요. 추측을 한 다음에 게임 피드백은 이렇다. 정확하고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땐 플러스, 글자가 있긴 있지만 다른 위치에 있을 땐 물음표, 아예 그 알파벳 단어가 없을 땐 X, 뭐 이런 식으로 쭉 기재가 되어 있네요. 복사 오른쪽 끝에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가셔갖고 제가 파일 만든 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눌러주시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의 컨텍스트에는 대부 파일 가이던스만 참조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룰스 밑에 프로젝트 컨텍스트를 추가를 했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문을 날려볼게요. 파일 저장하시고 추가 질문에다가 이 프로젝트가 무엇에 관련된 것이고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컨텍스트를 눌러보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지금 룰에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보고 기본적인 정보를 참고를 해서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이전에 이 프로젝트의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잘 기재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어떤 디렉토리를 살펴봤고 무슨 파일들을 살펴봤는지 쭉 나오고 답변을 정리했네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워들과 유사한 단어 추측 게임으로 스프링부트 MVC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현된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제가 프로젝트 컨텍스트에 기재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MVC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했고요. 6글자 단어 유추해야 되고요. 메커니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과 연관시켜야 되고요. 제가 준 가이드라인을 잘 수행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내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LLM 모델이나 뭐 여러 가지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프롬프트를 누가 더 자세하게 잘 작성을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툴의 성능은 우리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고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LLM이 답변하는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물론 모델의 성능도 중요하지만요. 근데 모델의 성능보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명확하게 나의 요구사항을 설명을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존 q 디벨로퍼뿐만 아니라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를 쓰실 때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거는 굳이 뭐 안 해도 되는데, 다음으로 뭐 다른 룰도 추가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워드에서 뭐 어떤 것들을 단어 감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가 답변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적어놨는데, 이건 재미 요소라서 그냥 넘어가고,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것들을 좀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존 Q 기본 채팅 기능 채팅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코드를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첫 번째 구성 파일 이해하기는 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보면은 이제 열려있던 파일은 다 닫아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소스에서 메인에 자바의 패키지명 밑에 컨트롤러 있거든요. 거기에 게임 컨트롤러라고 하는 자바 파일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네, 다시 한 번만요. 소스 폴더의 메인에 자바의 컨트롤러 밑에 게임 컨트롤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 다음에 뭘 하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다가 이 게임 컨트롤러 .java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제가 그냥 텍스트로 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어놨고요. 이렇게 파일을 열어놓고 이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설명이 중요하다라기보다 툴에 대한 사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요거 답변 완료되면은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코드를 닫고, 답변이 무지하게 기네요. 잠시만요. 예, 다 끝났고 코드를 닫고 add game controller.java라고 하면은 얘가 파일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갖고 와서 이 파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날려볼게요. 그럼 동일하게 내가 파일을 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파일을 지정을 해서 거의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어노테이션은 뭘 썼고요. 파일을 쭉 읽다 보니까 의존성 주입은 이렇게 서비스로 하고 있고요. 인덱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시작하는 거고요. 메이크 게스는 추측을 처리하는 거고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고요. 뭐 게임 플로우는 뭐가 되고 세션 관리는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파일을 지정해서 내가 명령을 내릴 때는 add file name으로 지정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직접 여셔갖고 지금 열려있는 파일을 설명해줘. 이번에는 게임 컨트롤러라고 지정을 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현재 열려있는 파일이 뭔지 파악을 했죠. 내가 게임 컨트롤러라고 열려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이디 툴에 열려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지금 게임 컨트롤러를 열었구나. 그래서 위치는 뭐고 거의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개발자라서 게임 컨트롤러가 무슨 역할을 하는
파일인지 대충 압니다. 여러분들께서는 MVC 패턴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은 저거 당연히 컨트롤러 단이겠네. MVC 패턴에서 그냥 저거는 모델 뷰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 단에 해당하는 거겠네라고 그러니까 파일명만 봐도 유추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개발자가 아닌데 이 프로젝트를 여는 건 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다 닫아놓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골뱅이 워크스페이스에서 현재 프로젝트에서 실제 게임 로직이 포함된 파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날려볼게요. 다시 한번요. at workspace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올 코드인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코드들, 모든 파일들을 다 보면서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에서 실제 게임 로직이 포함된 파일은 뭐냐고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워크스페이스 눌렀을 때 뭐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뜨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잠시만요. 네, 워크스페이스 기능을 활용을 하실 때 뭔가 설정 파일에서 체크를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체크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동한 걸 보게 되면은 일단 컨텍스트는 뭐를 참조를 했고 현재 프로젝트 파일에서 구조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qwas라는 폴더를 쭉 돌면서 실제 게임 로직이 뭐가 있는지 쭉 관련된 프로젝트 파일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봐보니까 실제 게임 로직이 포함된 주요 파일은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었던 게임 컨트롤러라는 자바 파일도 있었고요. 밑에 보면은 word.java라고 해서 이게 대충 유출을 해보면 모델 부분에 해당을 하겠네요. 그래서 알고리즘 같은 게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워드 셀렉션 서비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단어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 서비스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게임 로직과 관련된 소스 코드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나온 게 이제 게임 컨트롤러라고 하는 파일을 보면서 얘가 게임 로직을 갖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 기능들, 뭐 특정 파일을 참고한다거나 전체 워크스페이스를 다 봐야 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코드 이야기에서 워크스페이스 사용하기까지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 페이지로 가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이제 AWS의 아마존 큐 디벨로퍼에게 문서 작성을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물론 문서를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예전에 개발자로 일을 했었을 때 문서 쓰는 게 정말 제일 싫었거든요. 뭐 펑셔널 리콰이어먼트 쓰고 논 펑셔널 리콰이어먼트 쓰고 화면 명세서 쓰고 나서 이제 다 쓰면은 뭐 스웨거 문서, API 문서 물론 툴이 다 작성을 해주지만 내가 개입을 해서 써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명령 한번 치면 다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파일을 3개를 한번 열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컨트롤러.java 클래스랑 word.java 클래스랑 애플리케이션 구성 파일 폼.xml 파일 열어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일단 폼.xml 파일 열어볼 거고요. 소스 코드에서 메인 폴더에 자바 폴더에 컨트롤러에서는 저 게임 컨트롤러라고 열으라고 했고요. 모델에서는 word.java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액티브 파일에 지금 액티브 파일 여기 하나가 돼 있고 내가 3개를 올려서 지금 열어놓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뭐를 하라고 하냐면은 getting started markdown 파일을 생성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무슨 프레임워크 썼고요. 현재 애플리케이션 구조 어떻게 되고요. 주요 클래스랑 기능은 뭐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실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선을 하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요에 대한 내용 5가지를 요구를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A부터 D까지 대략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볼 건데 복사를 해주시고요. 방금 그냥 저희가 채팅했던 세션을 그대로 두시고 지시를 한번 내려볼게요. getting started .md를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파일을 3개 다 열어보기는 했지만 현재 모든 폴더를 보고 모든 워크스페이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셔서 A 사용된 프레임워크, B 어플리케이션, C 주요 클래스와 기능 목록, D 앱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E는 어플리케이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목록까지 포함된 문서이면 좋겠습니다. 구조화해서 작성해 주세요. 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AWS의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컨텍스트 참고할 거고요. 추가 정보 확인해서 getting started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뭘 읽었냐? home.xml, application.properties, word.txt 쭉 봤고요. 또 실시간으로 계속 뭘 읽었는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더를 보니까 getting started.markdown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라서 기다리시면서 들으면 문서의 퀄리티가 지시한 프롬프트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잘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말해도 찰떡같이 작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뭐 물론 이 지금 프롬프트가 완벽한 프롬프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하고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서 A, B, C, D, E라는 명령어를 통해 그러니까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런 것들을 구조화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작성을 하시면 굉장히 수준 높은 문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 보면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getting-started.md를 이 프로젝트 최상위 문서에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어떤 구조인지 좀 살펴볼게요. A, B, C, D, E 내가 요청한 대로 참 잘 만들었고 세부 내용은 스프링부트, 뭐 MVC 그리고 뭐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 제이븐, 제이유닛 같은 프레임워크 구조 다 설명됐고요. 어플리케이션 구조는 이제 디자인 패턴 뭐 썼는지 설명이 되어 있고 각 주요 패키지 뭐 이런 것도 설명됐고 사전에 뭐 깔아야 되고 실행 방법 뭐고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선 아이디어도 참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상세하게 파일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저희 에이전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doc 라고 치시면 새로운 채팅창이 뜨면서 Welcome to Document Generation 도큐멘트 생성하는 도우미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리드미 파일 만들 거냐 아니면 있는 리드미 파일 업데이트 방향성 줄 거냐인데 저희는 지금 리드미 이그젬플이 있긴 한데 리드미 파일이 없기 때문에 리드미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너가 지금 크리에이트 할 프로젝트가 이게 맞냐? 큐워드 폴더가 맞냐? 라고 물어보고 이 폴더가 아니고 뭔가 폴더 구조가 좀 다르시면은 다른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맞기 때문에 yes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틱 기능의 경우
AWS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문서를 만들고 혹은 이 기능을 진행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스캐닝 소스 코드 하고요. 소스 코드 서머라이징 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문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요 채팅창이 좀 파랗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레스 바가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캐닝 소스 파일 하면서 쭉 진행이 되고 서머라이징 소스 파일 하면서 쭉 진행이 되고 지금 체크박스에 체크가 됐죠. 이런 식으로 리드미 파일의 생성 문서도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거까지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실습 내용에 대해서는 약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4시 5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큐먼트까지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다음 내용은 코드 디버깅부터 테스트 최적화 가지고 대부 에이전트까지 실습을 하면은 네, 오늘 실습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분, 지금 56분인데 4시 5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